안녕. 자, 우리 6학년 친구들 선생님이 모의고사 1, 2, 3회 한 몇 주 전에 전달했던 거 기억나죠? 대부분 다 푼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어려웠다고 하는 그 질문 내용들 몇 가지 추려서 선생님이 영상 한번 찍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은 모의고사 2회에 5번 문제 지금 잠깐 볼 건데 선생님이 칠판에 다 적어놨으니까 프린트 준비 안 된 사람도 정신 똑띠 차리고 잘 쫓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5번 문제는 너희가 보면 우리가 통분, 분수의 통분을 또는 약분 통분을 배우고 나면 나오는 문제이기는 한데 지금 네모가 동그라미보다는 작고 그때 네모 곱하기 동그라미 분의 동그라미 빼기 네모는 네모분의 1 빼기 동그라미 분의 1로 표현이 된다고 했을 때 다음에 아래 식을 한번 계산해봐. 뭐 이런 문제거든. 자, 근데 지금 선생님이 문제 읽는 거 듣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모분의 1, 뭐 동그라미 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표현법이 전달이 되나요? 너희들도 그렇게 읽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자, 이게 사실은 우리가 분수를 배우고 나서 통분 이런 부분을 배우고 나면 고등학교 때까지 쭉 가져가게 될 부분 분수라고 하는 개념을 너희한테 직접적으로 앞으로 뒤에도 그 쓸 개념이니까 이걸 전달해 줄게 하고 초등학교 때는 알려주지 않는 부분인데 문제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원체 크다 보니까 네모나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해서 부분 분수라고 하는 개념을 너희한테 미리 노출을 시키고 이거 한번 이용해서 풀어봐 라고 나오는 내용이었거든.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추후에도 이제 고등학교 갈 때까지 이 위에 있는 개념은 부분분수라는 개념으로서 너희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은데 초등 수준에서 이해하기 힘드니 이렇게 알려준 거고 그때 알려줬을 때 읽는 방법이 네모는 동그라미보다 크고 그거를 뭐 네모분의 1 빼기 동그라미분의 1 이렇게 읽는 건 아무런 개념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그 형태들의 흐름에 따라 그냥 읽어가는 것 뿐인 상황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기호로 표현되어 있는 문제들을 읽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아, 동그라미가 네모보다 크네. 그러면 아래에 두 숫자의 곱에서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뺀 게 분자에 올라갔을 때 작은 숫자분의 1 빼기 큰 숫자분의 1로 내가 분수를 나누어서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고 읽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문제 개념도 훨씬 더 잘 들어올 거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네모분의 1 빼기 동그라미 분의 1로 이렇게 곱해진 애가 분리되네. 그냥 그렇게 그냥 주르륵 읽어가 버리면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부터도 의미 파악을 해가면서 읽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 이 관련 내용은 부분분수 개념이라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부분분수가 뭐다라는 거 잠깐 알려주고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그냥 해도 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상난이도의 문제들을 개념 있게 접근을 해야 되니까 부분분수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분수.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고 4분의 1이라는 숫자를 선생님이 빼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걸 너희가 통분을 해서 처리를 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럼 통분 처리를 하면 4와 3을 통분 처리하려면 얼마로? 그렇지, 얘는 분모에 4가 곱해지고 얘는 분모에 3이 곱해져, 그죠? 자, 3과 4 곱해진 숫자는 각자 4와 3 곱한 다음에 12분의 얼마로 통분을 할 거니까 3분의 1은 분모 분자에 4, 4가 곱해져서 얼마? 12분의 4가 되는 거고 4분의 1은 얼마? 분모 분자에 3, 3이 곱해져서 그지? 12분의 3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 빼기로 갈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했을 때 12분의 4에서 3 뺀 거니까 얼마예요?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보여? 그지? 그럼 선생님 이걸 다시 한 번만 표현을 해볼게. 자, 반대로 표현을 한번 해보면 12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는 3 곱하기 4분의 1이라고 표현도 되죠. 그지? 근데 이 숫자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뺀 값이 12분의 1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모에 숫자 한 개 차이 나는 것만큼으로 곱해질 수 있는 상황이면 분자를 바라봤을 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더니 1이 나오지.
이해돼? 4에서 3 뺐더니 1이 나오지? 그러면 요렇게 3분의 1 빼기 4분의 1로 분리가 가능하더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맞지? 우리가 분수를 처음 배우고 통분이라는 개념을 처음 배웠기 때문에 이런 건 배웠어. 자, 3분의 2 빼기 뭐 3분의 2 말고 다른 걸로 갈게요. 8분의 2라고 할게. 자, 8분의 2 빼기 뭐 8분의 뭐 1 이런 게 있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요런 거는 분모가 둘 다 88로 같으니까 8분의 2 빼기 1 요렇게도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풀이가 가능하다면 8분의 2에서 8분의 1을 빼는 형태 요쪽 방향으로도 너희가 표현이 가능한 거 맞지? 그러니까 분모가 같을 때는 이렇게 분수 분리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배웠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 분수의 통분 개념을 처음 배우고 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르치는데 지금 선생님 분자에 있는 값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자가 아니라 분모에 있는 값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분리하는 상황을 너희한테 전달을 해버리면 너희가 통분 자체도 개념이 잘 안 들어올 수가 있어서 분수에 대한 개념은 사실 초등학교 때 연산을 하면서 전달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굳이 지금 전달은 하지 않고 고등학교 가서 다시 전달하는 부분이란 말이야. 여기하고 여기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상난이도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식으로 대놓고 문제 유형을 주고 풀어보도록 난이도 높은 문제들은 나오니까 내가 1 차이 나는 숫자가 분자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을 때 1이 나오는데 1 차이 나는 숫자가 나왔어. 그러면 요렇게도 분리 가능하구나. 이런 걸 우리가 부분분수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될까요? 자, 몇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 잠시 지우고 이번에는 3분의 1 빼기 4분의 1 말고 우리가 다른 숫자 한 번 더 해볼게. 뭐가 있을까? 자, 4분의 1 빼기 5분의 1 한번 생각해 봅시다. 4분의 1 빼기 5분의 1. 자, 그러면 4, 5, 20이니까 이대로 4와 5의 최소 공배수를 우리가 통분을 해버리면 20분의 얘도 20분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그지? 자, 빼기로 갈 건데 얘는 5, 얘는 4. 그래서 4분의 1은 20분의 5, 그 다음에 5분의 1은 20분의 4로 통분 정리가 돼서 계산을 해주면 2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알겠지?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20분의 1은 아까 썼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해볼게. 자, 20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은 4, 5, 20이니까 4 곱하기 5분의 1로 표현되는 거 알고 그러면 여기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 5에서 4를 뺐더니 1이 나오네.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분리된다? 4분의 1 빼기 5분의 1로서 분리가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긴 아이를 우리가 통분 과정을 통해서 20분의 1로 바꿔갈 수도 있지만 요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서 분자에 나오는 요 숫자가 가능한 상황이면 요렇게 가는 방향으로도 너희가 연산이 가능한 상황이 부분분수에 대한 개념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선생님 내가 풀어야 될 아이는 분자가 지금 3으로 나와 있거든요.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는 분자가 요 숫자를 뺐을 때 1이 나오는 상황을 가르쳐 준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3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18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선생님이 18분의 얼마 나온 거 자, 지우고 자, 18분의 1 잠깐 한번 봅시다. 자, 얘는 우리가 분모에 있는 숫자들이 뭐 곱하기 뭐로 표현이 됐을 때 이 숫자가 만약에 아까처럼 1 차이 나는 게 분자에 있다면 분리 가능했는데 우리는 지금 18분의 1이 아니라 18분의 3인 숫자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18을 어떤 곱하기 수로 표현을 했을 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3 차이 나는 상황이 나온다면 작은 수분의 1 빼기 큰 수분의 1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소리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되겠지? 자, 그러면 18을 내가 약수 처리를 해서 약수끼리의 곱으로 처리를 해서 큰 수에서 작은 수 뺐을 때 3 나오는 숫자를 찾으려면 6, 3, 18인 거 알겠지? 자, 3 곱하기 6 분의 3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되겠지? 그럼 봐. 큰 숫자가 6, 작은 숫자가 3이야. 자, 여기에 큰 숫자가 6, 작은 숫자가 3인 상태고, 그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값이 3으로 존재를 하니까, 그지? 6에서 3 빼면 3이니까, 아, 이럴 때는 어떻게? 얘네 분리가 가능한데 3분의 1 빼기 6분의 1로 요렇게 분리를 할 수 있다라고 알려준 겁니다. 되겠어요? 된 거 맞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18분의 3은 지금 이런 식으로 부분 분수 정리를 했는데 54분의 3도 그냥 바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 54분의 3. 야, 그러면 54의 약수로 분모를 처리를 했을 때 큰 수, 작은 수 빼가지고 3 나오는 숫자 54의 약수 중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볼게. 잠깐만 생각해봐도 6, 9, 54인 거 보이니까 9에서 6 빼면 3 되는 거 알지? 그지? 자, 그럼 내가 6 곱하기 9 분의 3. 3에서 6 뺐다? 아니다, 뭐라카노. 9에서 6 뺐다? 그러면 3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6분의 1 빼기 9분의 1로 54분의 3도 분리 가능하는구나. 되겠지? 자, 그러면 마지막이 아니고 마저 있는 거 그냥 다 해볼게요. 108분의 3. 요것도 한번 볼 건데, 108분의 3. 108의 약수도 엄청 많을 거란 말이야. 1 곱하기 108도 있고, 그지? 더 많이 있겠지, 그지? 쭉쭉쭉쭉 해보면. 자, 그때 빼서 3 차이 나는 숫자 뭐가 있을까? 우리가 고민을 한번 잠깐 해봅시다. 조금만 고민해보면 되는데, 잘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나누어 가면서 우리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할 때 이렇게 나눠 가던 과정들 있지. 그것처럼 나눠 가면서 생각을 한번 해봐도 되고, 아니면 108의 약수를 일일이 한번 생각을 해봐도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숫자 연습을 조금 하시다 보면 빠르게 나오는 부분이니까 선생님은 지금 바로 좀 생각이 나. 뭐가 있냐면 9 곱하기 12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지? 야, 9 곱하기 12 하면 108 되는 거 맞지? 그지? 자, 그러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더니 12 빼기 9가 되고 12 빼기 9의 결과로서 3이 나오니까 오케이, 얘는 9분의 1 빼기 12분의 1로 표현이 가능하구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180분의 3 요것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180분의 3은 얘도 180의 약수를 잘 생각해서 약수 두 개의 곱이 180을 만들면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을 때 약수들 중에 약수의 큰 수와 약수의 작은 수를 뺐을 때 3이 나올 수 있으면 분리 가능한 거니까 이것도 생각해보면 12 곱하기 15로 180의 약수 3 차이 나는 거 찾을 수 있고, 15 빼기 12를 하면 분자가 3이 되니까 오케이, 얘도 이렇게 분리해서 12분의 1 빼기 15분의 1로 정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부분 분수라고 하는 개념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까지 가서 자세하게 배울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맛보기로 잠시 설명을 한 거고, 중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상난이도 문제, 중학교 때까지 이 부분 분수의 개념을 전혀 알려주지 않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문제 안에서 요런 상황들을 정리를 해주고 너희들에게 한번 풀어보시오 라고 매번 전달이 될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요런 개념도 있다 정도만 파악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 문제 이제 마저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자, 요 문제는 자, 18분의 3, 54분의 3, 108분의 3, 그 다음에 180분의 3인 요 괄호 안에 있는 숫자를 선생님이 이렇게 분수, 간단한 단위 분수들로 다 분리를 한 거 보이지? 그지? 그래서 그대로 다 적어볼게. 자, 3분의 1 빼기 6분의 1. 요게 18분의 3에 해당하는 값이고, 더하기 54분의 3은 여기 있죠? 6분의 1 빼기 9분의 1.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108분의 3은 여기 단위 분수 9분의 1과 12분의 1을 뺀 걸로, 그 다음에 180분의 3은 12분의 1 빼기 15분의 1로 정리가 되고, 이 전체 괄호 값을 다 계산하고 난 다음에 나누기 5를 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되네. 뭐 6분의 1을 더했다가 뺐다가 9분의 1을 더했다가 뺐다가 12분의 1도 더했다가 뺐다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괄호 안에 있는 값은 결국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15분의 1만 남는 거, 빼기 15분의 1만 남는 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3분의 1 빼기 15분의 1 한 값을
나누기 5 하세요 라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3분의 1에서 15분의 1도 사실 부분분수 값으로 선생님이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너무 머리가 터지니까 그냥 알고 있는 상태로 통분 처리해서 연산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얘는 15로 통분될 거니까 15분의 5에서 15분의 1을 뺀다. 그럼 얼마? 15분의 4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나누기 5면 곱하기 5분의 1로 바뀌는 거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정답은 얼마예요? 15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1이니까 75분의 4 요렇게 답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 2회 5번 문제는 선생님이 그냥 단순하게 이 방법을 쫓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도 가능한 거지만 부분분수 개념 요걸 한번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영상을 찍은 거니까 참고하시고, 만약에 어려운 사람은 이 부분분수 개념은 있고 여기 방법 그대로 쫓아가서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판단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제 모의고사 3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모의고사 3회 선생님이 23번부터 25번까지 난이도 조금 높은 문제인 것 같아서 오답풀이 좀 들어갈게요. 자, 23번 프린트 준비한 친구들은 같이 보면서 하고, 아닌 친구들은 선생님 읽어줄 테니까 잠깐 보시고 오답풀이 들어갑시다. 자, 23번. 자, 어떤 공은 떨어진 높이의 80%만큼 튀어오르는 공이 있는데 이걸 10m 높이인 어떤 높이에서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바닥에 세 번째 닿을 때까지 이 공이 이렇게 움직여 갈 거잖아, 그지? 자, 그 움직인 거리를 계산해 보세요 하는 게 23번 문제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문제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어떤 경우냐면, 여기가 우리가 바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때 우리가 높이가 10m 되는 지점에서 공을 떨어뜨린대요. 되겠어? 그래서 어떤 높이가 한 이쯤, 자, 이렇게 어떤 공간인데 여기에 공 하나를 올려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10m 높이가 되는 높이래. 이때 공을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려서 이번에 떨어뜨리고 나면 튀어오르겠지. 이해돼? 튀어오를 건데 튀어오를 때는 원래 높이의 80%만큼만 튀어오르겠다 이런 뜻이야. 되겠죠? 80%.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 자, 80% 튀어오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80%라고 하면 백분율로 표현해서 80%인 거지, 우리가 비율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80을 100으로 나눈 어떤 비율의 값인 거니까 100분의 80으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 얘를 약분 처리를 해보면 어차피 동그라미 하나씩 띄고 나면 10분의 8인 거니까 5분의 4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알겠죠? 이해돼?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공이 여기 하나가 있는데 이 공이 10m 높이에서 떨어질 때는 이렇게 떨어지면서 첫 번째로 바닥에 닿은 순간이 요 순간이야. 맞지? 자, 그러고 나면 공이니까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튀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튀어 올라갈 때는 10m 높이에 해당하는 5분의 4만큼의 값만큼 높이가 올라갈 거니까, 그지? 80%가 5분의 4랑 같은 값이니까 여기서 10에 5분의 4에 해당하는 숫자만큼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이쯤 올라간다라고 쳐볼게. 되겠지? 그러면 이 높이에 공이 떠 있을 거고, 그죠? 자, 그러면 이 공이 다시 한번 같은 높이만큼으로 내려오면서 두 번째로 바닥이랑 터치하는 겁니다. 그지? 자, 그때 다시 한번 또 튀어 오르는데 내가 지금 10에 5분의 4에 해당하는 높이에다가 그 높이에 다시 5분의 4에 해당하는 높이로 튀어 오를 거니까 다시 튀어 오를 때는 요 정도, 그러니까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두 번째 튀어 올랐을 때의 높이에 5분의 4에 해당하는 높이로 튀어 오를 거고, 거기서 다시 한번 또 내려오면 세 번째 터치하는 순간이 돼요. 이해되겠어? 그래서 문제에서는 한번 튀어 오를 때마다 원래 높이의 80%만큼만 튀어 오르는 어떤 공이 지면에 세 번 터치할 때까지 왔다 갔다 한 그 거리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지금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 길이 하나, 둘, 셋, 넷, 5개. 요 5개의 길이에 합만 구해내시면 이 공이 튀어오를 때 3번 터치할 때까지의 거리값을 계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요가 이해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산해야 될 부분이 제일 첫 번째 요 길이 값은 어차피 10인 거 아니까 그냥 10이라고 적으면 돼. 그지? 자, 근데 이 두 번째 여기 터치할 때 내려오는 이 길이 값은 10에 해당하는 길이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높이만 올라가는 거지. 80%가 5분의 4인 거 우리가 이해되죠, 지금? 얘를 100으로 나눈 값이니까. 자, 그래서 요 길이 값은 선생님 요걸 기역이라고 쳤을 때 이 기역에 해당하는 값은 10m 높이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얼마다? 약분 처리 잘 해주시면 얘는 1, 얘는 2니까 8 요렇게 나오겠다, 그지? 자, 그러면 요 길이 8만큼 올라갔다가 8만큼 다시 내려오는 거니까 더하기 8 더하기 8 해도 되는데 8이 2번이니까 곱하기 2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 다음 더하기 요 길이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해야 돼. 근데 요 길이는 선생님이 니은이라고 표현을 하고 기역 길이의 5분의 4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니은이라고 하는 것은 기역 길이의 5분의 4를 말하는 건데 기역은 8이었으니까 8 곱하기 5분의 4를 말하는 거다. 되겠어? 자, 그래서 연산을 하시면 8, 4, 32 해서 5분의 32라고 해도 되는데 사실 연산을 할 때 니은에 해당하는 길이는 우리가 2번을 더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곱하기 2로 표현을 하면 되니까 선생님 여기다가 그냥 8에 5분의 4에 해당하는 니은이라는 값이 2번 나올 거니까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바로 연산 처리하겠습니다. 되겠지요? 자, 그러면 계산하시면 10 더하기 8이 16 더하기 야 이거 봐봐 분자에 8 곱하기 4 곱하기 2인 거니까 그지? 4, 2, 8에다가 8, 8에 64 5분의 64 되겠죠? 그럼 5분의 64면 12와 5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잖아. 12와 5분의 4 근데 이 5분의 4에 해당하는 값은 우리가 뭐 10분의 8이라고 해도 되는 값이니까 얘는 그지? 10분의 8은 0.8인 거 알겠지? 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얘는 12.8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산 처리를 하시면 10 더하기 16은 26 26에다가 12.8을 더하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야. 맞지? 5분의 4가 8이니까 0.8이니까 되겠어요? 안 되면 5분의 4 그냥 연산을 해보세요. 그냥 선생님 이거 다시 한번 적어볼까? 자, 5분의 4는 10분의 8인 거니까 0.8이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고. 되겠지? 자, 그래서 얘는 12.8이고 다시 26과 12.8을 더하면 30 얼마고? 38.8 요렇게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연산은 본인들한테 맡길 테니까 만약에 안 되면 지금 이 풀이 과정 자체에 조금 더 포인트를 잡으시고 연산은 연습을 조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우리가 24번도 한번 다시 볼게. 자, 24번. 자, 24번은 선생님이 그림을 조금 그려야 되는데 정삼각형 하나 그려놓고 여러 개로 쪼개볼 거야. 알겠지? 자, 24번 문제 잠시 봅시다. 자, 24번도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미리 그림을 그려놨는데 참고 삼아 한번 보시고 정리하실게요. 자, 요 그림은 정삼각형이야. 정삼각형처럼 안 보여도 기역, 니은, 디귿 요거 정삼각형이 지금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요 변 길이, 변 중에 이 미음이라고 하는 점을 찍고 같은 거리 값으로서 미음이 잡혀 있는 거 보이지요? 그지? 미음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삼각형 기역, 미음, 디귿 또 기역, 디귿에 해당하는 요 길이를 정확하게 3등분으로 나누는 지점을 리을, 비읍으로 잡아서 삼각형 3개로 다시 더 쪼개놓은 상황일 때 이때 문제는 정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 전체에 대한 삼각형 리을, 미음, 비읍 어디냐면 리을, 미음, 비읍이니까 요 부분 자, 요 삼각형이 전체 삼각형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넓이의 비를 가지는가를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풀이 방법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데 이 기준량과 비교값이 누구인지를 너희가 잘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비와 비율에서 이 비를 읽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너희가 복습을 하고 진행을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비와 비율을 우리가 그 비를 표현하는 방법 4가지 선생님이 잠깐만 한번 더 복습을 좀 해볼 건데, 예를 들어 자, 요렇게 표현된 비가 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읽는 방법이 4가지가 있었던 거 기억나지? 그지? 자, 한번 읽어볼게.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방법은 12대 5 요렇게 읽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였어요? 뭘까요? 네, 12와 5의 비, 뭐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 그지?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읽는 방법은 네, 5에 대한 12의 비, 요런 내용들이 있어. 되겠지? 자, 5에 대한 12의 비, 이쪽이 기준량, 이쪽이 비교량인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방법 12와 5에 대한 비 되겠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2대 5라고 하는 이 비를 읽는 방법이 이렇게 있었는데,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선생님이 요 뒤에 나오는 게 기준량, 앞쪽에 나오는 게 비교량이에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 기준량에 대해서 앞쪽에 나오는 이 비교량이 얼마인지를 표현하는 게 비고, 저걸 분수로 표현하면 우리가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5에 대해서 12가 얼마만큼의 값이 있는 것인가를 분수로 표현한 거 5분의 10이라고 쓸 거니까 비율은. 자, 그러면 읽을 때 봐봐. 12대 5, 12와 5의 비, 12와 5에 대한 비. 여기 이렇게 세 가지, 요 세 가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이 3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뒤에 있는 이 기준량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비교량을 읽는 거라서 이 3번, 4번이 구분하기가 조금 힘들어. 그지? 자, 그래서 이 구분하는 방법은 요 뭐뭐에 대한 이라는 용어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량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조건 뭐뭐에 대한 이라는 용어가 붙는다는 거 되겠어요? 자, 그럼 요거 이제 숙지 좀 됐지, 그지? 숙지한 상태로 여기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문제. 자, 우리가 삼각형, 기억, 니은, 정삼각형에 대해서 삼각형 리을, 미음, 비읍의 넓이 비가 어떻게 되냐를 이야기한 거니까, 우리가 기준량이 정삼각형이고 비교해야 되는 양이 리을, 미음, 비읍에 해당하는 넓이인 거 알겠지? 그래서 내가 정답을 쓸 때는 몇 대 몇으로 쓸 거잖아, 그지? 몇 대 몇 이렇게 쓰는 게 넓이 비를 쓰는 거니까, 쓸 때는 야에 대한, 정삼각형에 대한 그냥 삼각형의 비를 묻는 거기 때문에 이 앞쪽에 들어가는 게 삼각형, 이렇게 표현할게. 그냥 삼각형 리을, 미음, 비읍에 해당하는 비가 여기 들어가야 되고, 뒤쪽에 들어가는 게 뭐뭐에 대한이면 얘가 기준값이니까, 그지?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값이 몇 대에 몇 했을 때 뒤쪽에 들어가는 값으로 정삼각형 전체 크기가 뒤쪽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나눠준 그 풀이법에 보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1로 하고, 그러면 이 기역, 미음, 디귿이 전체 삼각형의 2개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 값이 되고, 그 2분의 1 값에 대해서 3개로 쪼개진 부분이 밑변 길이 똑같고 높이는 어차피 다 똑같은 삼각형이라서 2분의 1에 대한 3분의 1 값으로서 존재를 하니까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을 해서 6분의 1 값을 가지기 때문에 정답 뭐 1대 6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풀이법들이 있을 건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냥 해설지를 보고 아 그렇구나 받아들인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푸는 방법은 우리가 너무 다양하니까 전체 값을 1로 잡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그냥 내가 이 빗금친 이 값을 그냥 내가 가정하는 거야. 비율만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값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요 작은 값을 선생님이 원래 이 삼각형 리을, 미음, 비읍이 1이라는 넓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 양쪽에 있는 이쪽 작은 삼각형들도 밑변 길이 똑같고 미음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똑같을 거니까
요 넓이, 삼각형 기역, 미음, 리을도 넓이가 1, 비읍, 미음, 디귿도 넓이가 1이라고 내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거지. 되겠어? 자, 그러면 이게 전체 삼각형의 절반에 해당하는 넓이가 일자리 3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요 빈 부분의 넓이도 얼마? 3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정답 바로 나오는 거지 뭐. 자, 리을, 미음, 비읍의 넓이를 선생님이 1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1 대 전체 넓이는 6. 그래서 정답은 1대 6입니다. 그래서 풀이 과정에 전체 넓이를 내가 1로 하여 그 중에 이만큼이 절반이니까 2분의 1배를 하고 그 다음에 요만큼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아이를 3개로 나눠 놓은 거니까 다시 3분의 1배를 해서 6분의 1 값이기 때문에 비율로 표현된 이 아이는 내가 비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돼요? 1대 6이라고 표현하니까 정답 1대 6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그지? 이건 답지에 있는 풀이법이고, 이런 식으로 이 내가 비교하는 양을 이거 자체를 그냥 1로 잡고 전체 넓이를 얼마다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이렇게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문제 접근해 보시면 되고, 항상 말하지만 수학은 풀이법이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있으면 여러 차례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5번 넘어갈게요. 자, 우리 모의고사 3회 25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5번 문제는 이렇게 사각형, 직사각형 있잖아. 직사각형 가로가 30, 세로가 20 요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이 직사각형을 25%만큼 가로도 세로도 다 늘려서 직사각형 미음, 비읍, 시옷, 이응으로 만들었을 때 이 늘어난 부분의 넓이가 원래 넓이 값에 얼마만큼의 비율만큼이 증가된 것인가, 요거를 살펴보시오 라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요 넓이에 해당하는 요 넓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늘어난 파란색 부분 넓이는 전체의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지, 요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로 길이가 그리고 세로 길이가 25%만큼씩 다 커졌을 때에 이 사각형의 넓이의 값이 원래 넓이보다는 몇 퍼센트 비율만큼이 더 커졌지, 이걸 살펴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되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직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넓이부터 구해볼 건데, 얘는 가로와 세로가 30과 20이니까 30 곱하기 20 해서 총 얼마? 네, 600제곱센티미터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이것도 전체 넓이를 다 구해낸 다음에 거기에서 600만큼에 해당하는 넓이를 빼잖아. 그러면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 나오는 거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직사각형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의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와 세로의 길이, 늘어난 길이만큼을 내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읍, 시옷에 해당하는 길이를 30cm에 25%만큼 늘어난 길이로서 너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되니까 요 길이가 얼마인지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선분 디귿 시옷의 길이를 먼저 구할 거야. 자, 선분 디귿 시옷. 되겠죠? 자, 요 길이는 30cm에 해당하는 이 길이에 25%가 증가해서 요만큼이 더 붙은 거니까 계산을 해보면 30cm에다가 곱하기 25%면 100분의 25잖아, 그지? 100분의 25라서 0.25로 산수를 하셔도 되고요. 연산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100분의 25니까 약분 처리해서 4분의 1 값이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적어줄게요. 자, 이 25%라고 하는 값은 25를 100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25분의 100 이렇게 표현해서 표현법이 0.25인 소수값으로 계산을 해도 되고, 아니면 약분 처리를 잘 하신 다음에 요거 그대로 가볼게. 약분 처리해서 얼마? 4분의 1인 분수값으로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소수로 계산하든 분수로 계산하든 너희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편한 숫자로. 자, 그러면 선생님은 분수가 편해서 4분의 1로 그냥 갈게. 25%라고 하는 것은 30에 대한 25%가 증가했다는 거니까 30에다가 25%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늘어난 길이만큼만 계산하는 것. 자, 그러면 요건 연산하시면
4하고 30은 약분 처리 가능하니까, 그지? 약분하면 얘는 2로 나눠져서 2, 15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5 이렇게 될 거야. 그지? 2분의 15면 얼마다? 7.5구만. 15의 절반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 디귿 C5에 해당하는 길이는 7.5가 되는 거고, 원래 이 길이 값은 32였으니까 전체 비읍 C5의 길이는 37.5 이렇게 증가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길이도 한번 볼 건데, 이 길이는 선생님 이쪽에서 한번 볼게. 이 길이가 원래 기억 니은이 20이었잖아. 그러니까 20이고 20에 25%에 해당하는 그 길이 값이 증가가 된 거니까 선분 우리가 미음 기억의 길이를 한번 구해 보면, 선분 미음 기억, 미음 기억의 길이는 20에 대한 4분의 1 값으로서 약분 처리 잘 하시면 4, 5, 20인 거 알고 있지, 그지? 자, 5라는 값이 나오니까 결국 여기 길이는 5고 여기는 20이니까 이 전체 길이는 얼마다? 25다. 여기는 37.5니까 선생님이 따로 쓰진 않을게요. 그래서 사각형, 직사각형,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의 넓이는 37.5 곱하기 25로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지? 자, 그래서 요거는 연산 처리를 하는데 375에다가 25를 곱하고 계산 결과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나오도록 너희가 찍기만 하면 되니까 연산 잘 해보시면 937.5 요렇게 나올 거예요. 단위는 센티미터가 있기 때문에 제곱 센티미터라고 적어줄게. 그리고 얘들도 전부 다 센티미터라는 단위는 다 답 적을 때는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직사각형 넓이, 늘어난 전체 넓이가 937.5인 상황이니까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내가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은 색칠한 부분의 넓이라고 적어볼게. 색칠한 부분의 넓이. 그냥 줄여 씁시다.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이거는 전체 넓이에서 600만큼을 빼서 나오는 거니까 937.5에서 600을 빼. 그럼 빼고 나면 얼마가 남아요? 337.5인 제곱 센티미터만큼의 넓이가 나왔다라고 되는 거지.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제 전체 넓이에 대해서 이 337.5가 몇 %를 차지하는지 백분율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구하고자 하는 값은 전체 넓이, 노란색으로 쓸게. 전체 넓이 600에 대해서 337.5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만큼의 비율인지를 쓰시고, 맞지? 600에 대한 337.5니까 그치? 요렇게 비율로 쓰시고 요걸 곱하기 100으로 표현하면 백분율로서 퍼센트가 얼마 퍼센트가 늘어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다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나눗셈을 다시 바로 가면 337.5에다가 6을 나눌 건데 소수점 하나 뒤로 물리시고 6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60이 3375에 몇 번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한다. 그러면 내가 일단은 여기 앞에 3000자리에 60이 일단 5번 들어가서 6, 5, 30, 300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빼주고 나면 375 남고 66에 36 이렇게 될 거니까 360만큼이 들어갈 거야. 6번이 되고 그 다음 15가 남고, 그죠? 자, 그러면 60이 15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소수점 찍고 150으로 바꾼 다음에 6, 2, 12, 120 하고 30 남으니까 6, 5, 30 이렇게 되겠지, 그지? 300 하고 나머지 0. 자, 그래서 계산한 요 값은 56.2오고 우리가 퍼센트 계산을 한 거니까 백분율 기호 표시까지 해서 정답은 56.25%가 원래 넓이보다 색칠한 부분이 더 증가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학원에 와서 선생님하고 다시 오답 정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